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이녹스요. 이녹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2,000원에 10%예요. 32,000원에 10%. 네, 오늘 조금 많이 빠져서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 네. 들어볼까요? 네, 그럼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세요. 이녹스에 대한 의견은 반반이네요.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 의견부터 네. 희망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박수환 매니저님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녹스 하면 아시다시피 뭐 FPCB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여러 소재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드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올레드 쪽 소재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의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레드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아이폰 15가 또 발표되었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형 올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삼성전자에도 이제 직접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소니에도 좀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뭐 패널, 올레드 패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자회사이긴 하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FPCB를 비롯해서 오늘 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수베타시스라든가 FPCB 관련해서 PCB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지금 끝무렵까지 오지 않았나,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저는 솔직히 더 좋아하는 보입니다만, 네. 뭐 이녹스를 좀 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5% 정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뭐 홀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보니까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비중 한 10% 정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3만 원 이하라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비중을 오히려 늘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투자자분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네.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병근 대표님이 부정이라고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뭐 회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추세가 꺾였는데 추세가 꺾인 이유가 중요하겠죠.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녹스의 제품을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더 나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녹스가 이 부분에서 R&D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10%밖에 되지 않아요. 박수범 전문가님은 완전 반대 의견이 어떻게 돼버리는데, 네. 비중이 오히려 10%라면 이걸 괜히 추가 매수해서 가능 전략보다는 그래 10% 다른 데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내가 뭐 이 정도에서는 멘탈 강하다, 이렇게 마음을 드시고, 차라리 지금 이거는 약간은 뭐 이게 불확실성이죠. 의문 부호가 지금 붙어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아니야, 지금 이제 앞으로 좋아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가 양립에 있어요. 아니야, 확실히 좋아져라면 추가 매수 하셔야죠. 근데 아니야, 이게 약간의 의문 부호가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뭐 10% 정도니까 가볍게 손절하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교체 매매를 권해주셨습니다. 네. 이녹스에 대한 또 설명 참고하시면서 시청자분 좀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네. 종목이 네, 고민되셔서 바이오다인 73,600원인데 네.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 추가 매수를 할까 좀 알려주세요. 네, 많이 알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73,600원에 들어가셨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40%요.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네요. 네, 비중도 좀 크고 고점대에 들어가셔서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부터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에 대해서 긍정이신지 부정이신지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이번에도 부정 2분, 긍정 2분인데 네. 이번에는 우리 조범수 팀장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비중도 크고 지금 고점대에 들어가 계신데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팀장님? 솔직히 지금이라도라는 표현을 네. 쓸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들고 계신 가격대가 워낙 좀 비싸시다 보니까 네. 이제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도 암 관련주로서 이제 많이 포함되는 섹터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최근에 좀 물론 AI 관련 쪽 그리고 아니면 암 관련해가지고 캔서문샷 프로젝트 쪽으로 좀 만약에 연관된다 하면은 좋은 상승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올해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구간 속에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암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관련된 이슈가 중간중간 불거질 때마다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캔서문샷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고 향후 만약에 지금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캔서문샷 프로젝트에 관련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캔서문샷 프로젝트에 이제 참가한다고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어떤 부분을 진행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점이 아직은 시원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수급 쪽으로 오늘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이제 상승분을 꾀한 이 바이오 섹터들이 밀린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좀 이탈하는 흐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늦지 않게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편이 옳지 않을까 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바이오주가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급등락이 매우 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근데 좀 물론 좀 시간적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온 이후에 이제 최근에 끄트머리에서 급등세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데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앞선 거래량 대비해서 충분하게 거래량도 이미 많이 불거진 상황이고 매물대도 이미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9월달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선물 옵션 쪽으로 막 코스피, 코스닥의 등락률 차이만 해도 1% 가까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단기적인 수준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래적인 성장 구간을 바라보시기에는 너무 고가권 평단이기 때문에 저는 혹여나 아쉬운 일이 있을지언정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남은 절반은 현재 지지 구간을 딱 버티고 있어요. 추세 구간 내에서 지지를 버티고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더 보셔도 된다. 코스닥의 상승이 올라올 때 바이오가 선행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절반가량은 안전성을 위해서 좀 정리 권유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하루 이틀 정도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네. 남겨주셨네요. 그럼 긍정적인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원 매니저님이 긍정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레청사님 바이오다인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1112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해 들어서 많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거기다 이제 노보노 디스크라는 이제 덴마크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 또한 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비만, 당뇨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에 따른 종근당을 비롯해서 여러 국내 제약 회사들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다인이 최근에 많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지금 4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다인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는 홀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이하고도 상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네. 박수범 전문가님하고 네. 네. 매니저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긍정이고 또 그런 두 식으로. 분은 그러니까요. 전혀 암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 두 분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또 하셨네요. 아, 네. 또 고생인 것 같아요. 섹터별로. 우리는 암이 두려운 나이예요. 사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급기를 하시네요. 네, 긍정과 부정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16만 4천 원 24%입니다. SK를 들고 계시네요. 16만 4천 원에 비중 24%인데요. 네, 지금 15만 원대라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빠르게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에 대해서 보유 의견이신지 매도 의견이신지 팻말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네, 근데 이 SK는 나이의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강호진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버텨봐도 될지 어떤 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SK 같은 경우에 더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막 저점을 잡고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종속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뭐 지금 추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이렇게 좀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뭐 테마 종목군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끌었었던 주도 섹터들이 이제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5G 같은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막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SK나 뭐 LG 이런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다만 조금 16만 원 부근에서 아직까지는 저항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6만 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갈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부정 의견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께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럼 조범수 팀장님, SK 부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들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저도 일단 유증 관련된 부분 때문에라도 일단 부정 의견을 좀 강하게 드렸는데요. 앞서가지고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하향 추세에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주사인 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할인을 많이 받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SK의 이제 향후 미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은 의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충분히 취하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자리를 위치를 돌리지 않는 이상 이걸 들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장기적인 우하향이 시간이 더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좀 유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유증 관련해서도 우리 사주가 만약 이제 대략적으로 80% 가까이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네. 많이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려를 부식하는 어느 정도 부회장의 언급도 있었지만 완연하게 이제 부분이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역배열상에 있는 구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단기선들이 장기선을 돌파하는 지금 현재 가격적 구간으로 따진다면 18만 원 구간을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돌파한 이후에 정배열로 돌리고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지금 일단 우하향 구간에서 저가권에서 매집해서 큰 수익을 얻겠다 보기보다는 안전한 추세 확인하고 들어가시자.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네. 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SK 같은 게 지금 SK그룹주도 최근 대기업들이 단기 차익금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SK뿐만이 아니라 뭐 네. 롯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대기업들의 단기 차익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 단기 차익금이라는 건 이제 12개월,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죠. 뭐 이런 단기 차익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SK그룹이 가장 많이 지금 단기 차익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 지금 SK 지주사의 주가 움직임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단기간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네. 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네. 어떤 아주 네 분의 SK에 대한 의견이 좀 팽팽한 것 네.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SK가 초지능적 구조의 어떤 SK 하이닉스를 그리고 초연결적 구조의 SK텔레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결국 지주사 이게 지금 다 지주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미래 사회가 결국은 초지능적 사회, 초연결적 사회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두 가지의 핵심 회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나빠지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모든 사업들을 사실 초연결적 구조, 초지능적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단기 차익금이 늘어난 건 맞는데 그것이 플랫폼이 완성되는 순간 이게 SK의 어떤 성장성은
뻔하게 명약하나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분 네 모두 이렇게 의견 남겨주셔서 아마 네.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시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분의 뜨거운 열정과 네. 의견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네, 종목 수고 들고 많으십니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74,900원. 오, 74,900원의 비중은요? 오. 그러고 비중은 30%. 수익 중이신데요? 수익 중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수익 중 저번에 네. 7월 25일에 74,900원 주고 사가지고 97,000원에 팔았거든요. 아, 네. 200만 원 수익 보고 한 주에. 네. 그래서 팔고 다시 샀거든요. 네. 다시 샀는데 요 아래까지는 또 많이 내리더라고. 어제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네. 한 5만 원 정도 올랐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한 봐주이소. 네, 우리 시청자님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또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포스코 인터에 대한 의견은 네. 긍정 세 분과 중립 한 분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되면 중립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예병군 대표님이 중립 의견 주셨는데 네, 네. 제가 이게 사실 어중간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이건 지금 중립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오.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으니 기술적으로 들어 올린 구간이고 단기적으로는 충격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 위태위태하거든요. 중국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배터리 쪽에 덤핑을 때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배터리 관련주들의 다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사러 가실 때 양극재 주세요, 음극재 주세요 이렇게 하시진 않죠. 네. 배터리를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통 배터리가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중국산이라 해도 약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중국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덤핑에 대한 우려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덤핑한다고 해서 그럼 장기적인 악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발성 악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달라요, 걔들은 주력이 인산철 쪽이고 리튬 이온인데 우리처럼 삼원계 쪽은 아니에요. 삼원계 배터리 쪽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NCM, NCA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쪽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영향은 제한적인데 그래도 우려는 있을 수 있으니 결국은 다시 한 번에 어떤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짧게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다시 저점을 잡는 그게 이제 긍정의 부분이고 그 부정의 부분이죠. 긍정의 부분으로 보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지금 많이 떠들지만 그 로봇의 주요 부품도 결국은 배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UAM 그 드론 택배 시범 사업한다. 이거의 핵심 부품도 결국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안 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도 가야 될 구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구간도 많아요. 지금 아직 3원계 배터리예요. 하이니켈, 그 다음에 단결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짝 의심스러운 건 중국의 여파가 약간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팔고 저점을 잡자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굉장히 성장이 계속 이어질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기에서 정체기로 넘어가지 않은 산업이에요. 정체기로 넘어가야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아직 개화기에서 중흥기로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네. 장기적으로는 긍정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바로 바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계시고요. 22,525원에 비중은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현대 코퍼레이션 어제 오늘 조금 반등에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 부분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할까요, 팀장님? 일단 제로는 붙었으니까 일단 못 먹어도 고지 않겠습니까? 네. 네옴시티 제로가 붙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요청한 기업 중에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이 현대코퍼레이션 좀 좋은 상승분을 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최근 시장세가 이제 소형주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시장에 이제 완전히 버려 생각이 아예 없지 이런 소외주 쪽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흘러갔다 보니까 상승분이 조금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하루 만에 끝날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홀딩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 라인대가 이제 매물대 자리입니다. 매물대 자리다 보니까 본전가 오시면은 저는 일단 당장 시장이 9월달 중에는 안 좋다 보니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대코퍼레이션이 이제 철강 그리고 화학 제품 관련된 부분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 또 이제 중국에서 덤핑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듯이 네. 철강이 이제 반사수혜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연관되어서 우리나라 철강도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도 명백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만 테마적인 측면으로 네옴시티로 붙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재료는 좋다. 재료는 좋고 일단 자리는 22,000원 본저가 근처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보다는 본저가 근처에서 나가시자. 9월 달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추석 전까지만 유의하시면서 테마 섹터 보유하고 있는 데에서 수급 잘 노리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이전까지 좀 계속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네. 854의 바이오 갖고 계신 분인데요. 21,800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신규 상장주를 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강호진 연구원님이 뉴페이스이시니까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 854의 바이오 어떨까요? 매수가 근처까지는 좀 오게 될까요? 사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이동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특히 이 신규 상장 이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아주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이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이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껏 이제 이 매수 대기자들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이 작년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하향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 매수 대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탈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2차 전지가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반도체가 따라 붙어주면서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장에 이 신규 진입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무분별한 상승도 좀 이어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좀 주춤할 때 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에서 나왔었던 매수 이 대기자들이 또 다른 이런 신규 상장주들로 일종의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854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백혈병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혈액암 치료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다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올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냥 재료에 좀 불과하지 않았나.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 조정이 나와줄 때 거래량이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좀 탈출 기회로 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까요? 네, 럭키베어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SKC는 언제 가는 건가요? 답답하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답답한 주가를 보이고 있죠. 네, 좀 전에 아까 SK 상담 도와드렸었잖아요. 네. 박성우 매니저님이 부정 의견 남겨주셨는데 SKC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걸까요, 매니저님?
네, SKC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제 자회사를 좀 봐야 되는데 자회사에 이제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동박을 만들고 있죠. 아무튼 또 동박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지는 못하긴 합니다. 지금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동박을 만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영업이익이 그나마 조금 플러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분위기고 지금 SK 넥실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좀 만들어졌던 부분들이었고 뭐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좀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다운되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더 동박 쪽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동박의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수요가 형성되고 앞으로 뭐 그에 대한 예측치가 좀 나와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는 좀 SKC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매도하는 건 좀 그렇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럭키 배우님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매니저님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밴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상전화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